만병의 근원은 바로 최악의 습관 5가지에 있습니다. 하루 5분 투자해서 장수하는 방법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3세가 된 현역 의사 허준입니다. 오늘도 새벽 6시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갈증을 느껴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 약 30분 정도 천천히 산책을 했지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일상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이 나이에 아직도 아침 산책을 하고 이렇게 건강하신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70대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이 심해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약도 챙겨 먹었지만 몸은 계속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냈죠. 그러나 제가 발견한 숨은 습관들을 고치고부터 인생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저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중 70, 80대 어르신도 참 많았지요. 그분들 중 일부는 건강을 금방 잃어 10년, 20년 일찍 돌아가셨고 일부는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사시는 걸 봤습니다.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면 바로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지 학술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약 40년간의 임상 경험, 제 자신이 겪었던 70대의 무릎 통증과 체력 저하, 그리고 이후의 극적인 변화, 이 모든 것을 담은 현장의 생생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70대이건 80대이건 저는 확신합니다.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10년은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10년을 일찍 떠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혹시라도 에이,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셨다면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어딘가에선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정말입니다. 저도 70세 때는 더 늦기 전에 휠체어를 사둬야 하나 하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83세인 지금도 매일 1시간씩 산책하고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발견한 여러분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는 최악의 습관 5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는 간단한 팁도 함께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여러 번의 검진과 병원을 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사인 저조차도 70대 중반에는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습관이 조기 사망 위험을 훨씬 높인다는 것. 가장 무서운 건 그게 겉으로는 별로 안 나쁘게 보이거나 나이살 정도로 치부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밥 잘 먹고 약 잘 챙겨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 정도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방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습관 중에서 제가 임상 현장에서 보아온 가장 치명적인 5가지를 조목조목 짚어드리려 합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지내는 습관,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는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습관.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조기에 고치지 않으면 10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병상에서 지내며 자녀 손주들에게도 큰 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70대 중반에 이 습관 때문에 큰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고 점심 먹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저녁에는 또 TV를 보다가 잠드는 생활. 몸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너무 힘들어졌죠. 우리 몸은 사실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과 혈관이 활발히 움직여야 순환이 잘 되는데 나이 들수록 귀찮다는 이유로 또 힘들어서라는 이유로 의자나 소파에 오래 앉아있게 되죠. 앉아있으면 혈액이 다리 부분에 고이고 심장은 더 힘겹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다리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앉아만 있으면 허벅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약간만 균형을 잃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이 낙상을 하면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병원 침대에 몇 달씩 누워 있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고 다시 걷기 힘들어집니다. 정말 악순환이죠. 특히 식사 직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습관이 가장 해롭습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려면 가벼운 활동을 해줘야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는데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높게 유지됩니다. 이 상태가 누적되면 당뇨병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알람을 맞춰 놓거나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인하세요. 물 한 잔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그냥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도 좋습니다. 2. 식사 후 10분 가벼운 움직임. TV 보는 대신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의외로 이 작은 차이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3. 30분 걷기를 목표로. 한 번에 30분이 힘들다면 10분씩 3번 나눠도 됩니다. 3번 나누더라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과 근육 유지에 훨씬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70대가 넘으면 이젠 살도 빠지고 근육 좀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며 방치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뼈와 인대를 잡아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면 뼈가 부담을 더 지게 됩니다. 그 결과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낙상을 하면 쉽게 골절이 일어나고 회복이 매우 어렵지요.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고 몸에 들어온 영양분을 적절히 태우는 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당뇨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감기나 폐렴 같은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가 그대로 충격을 받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다시 움직이기 싫어져 근육이 더 줄고 악순환이죠. 다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 하루에 10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벽에 손을 대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3. 근력 운동과 걷기 병행. 걷기는 전신 근육을 촉진시키는 대표적 운동입니다. 여기에 5분 정도의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최상입니다. 의사로서 진료를 하면서 특히 노년층이 물 섭취를 소홀히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목도 안 마른데 굳이 물을 많이 마실 필요 있나? 물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해서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분 부족은 노화를 가속하고 건강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물을 안 마시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내부에서부터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니 주름이 많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이 더 힘껏 펌프질해야 하고 혈압이 오를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은 물이 충분해야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변비가 심해지기도 쉽지요.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 심지어 갈색빛이 돈다면 이미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소변색은 거의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이니 체크해 보세요. 1. 하루 6에서 8컵 물 섭취 목표. 한꺼번에 벌컥벌컥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2. 습관화하기. 아침 기상 직후 1컵, 식사 전후 1컵, 자기 전 1컵 등 구체적 시간을 정해서 드세요. 3. 카페인 음료 줄이기. 커피, 녹차, 홍차 등은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더 배출합니다. 4. 눈에 보이게 물병 놓기. TV 보는 옆자리나 식탁 위 등 수시로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70대쯤 되면 아유, 나이도 들었는데 굳이 나갈 일 뭐가 있어, 집이 편해 하십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은 건강을 해치는 정말 무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교류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정신적 안정을 얻습니다. 반대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우울증, 무기력증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면 식욕도 좋아지고 다양한 반찬도 먹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계속 먹으면 귀찮아서 대충 밥을 때우거나 식욕이 뚝 떨어져서
영향이 결핍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뇌가 활발히 돌아갑니다. 반면에 고립된 생활을 하면 뇌 자극이 줄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 친구와 통화 또는 대화. 직접 만나기가 어렵다면 전화라도 좋습니다. 낯설더라도 작은 소통이 중요해요. 2. 취미나 모임 참여. 동네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복지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교류하세요. 3. 정기적인 만남 습관화. 매주 수요일 3시엔 친구와 차 마시기,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자녀와 식사하기 같은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4. 자원봉사나 지역활동. 남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면 삶의 보람과 새로운 만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점입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쓰는 대로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합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반면 이젠 나이 들었으니 배울 거 없지 하고 멈추신 분들은 뇌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죠.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울 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됩니다. 이게 치매를 예방하는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공부와 학습을 멈추면 점점 사소한 것도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자꾸 잊게 되지요. 새로운 성취를 얻을 때 느끼는 뿌듯함, 재미가 없어지면 나이 들수록 삶이 지루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1. 매일 작은 도전. 새로운 길로 산책해보기, 평소에 안 읽던 종류의 책 읽어보기, 간단한 외국어 단어를 외워보기, 이런 사소한 변화가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2. 취미 시작. 그림, 악기, 정원 가꾸기, 요리 등 관심 있는 분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배우는 과정을 즐기세요. 3. 디지털 기기 활용.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조금씩 배워보세요. 손주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노인복지관의 교육을 활용하세요. 유튜브, 카카오톡만 잘 활용해도 소통 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 4. 함께 배우기. 동네 사람들과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함께 배우면 훨씬 재미있고 꾸준히 지속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오래 앉아 있지 않기.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기, 식사 후 가볍게 활동하기. 2. 근육량 늘리기. 간단한 근력 운동, 걷기 실천. 3. 충분한 물 섭취. 하루 6컵 이상, 조금씩 자주, 소변색 짙으면 탈수 신호. 4. 사회적 활동 늘리기. 매일 통화나 대화, 새로운 모임, 자원봉사 참여로 교류하기. 5. 새로운 배움. 매일 작은 도전, 디지털 기기, 취미, 언어 등 배우기. 이 5가지만 바로 잡아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도 이걸 몰라서 70대 중반까지 많이 고생했지만 고치고 나서 무릎도 좋아지고 체력도 놀랍도록 개선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이러다 10년 일찍 갑니다. 라는 말은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70대 후반에 근육 감소와 낙상으로 병원에 누워 지내다가 결국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을 전혀 드시지 않아 신장이 급격히 나빠져 집에서 편히 살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습관을 개선한 분들은 80대 후반에도 등산이나 가벼운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병원보다는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 차이가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 내가 딱 이거는 조금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느끼신 게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가지 더 제안 드리자면 건강 노트입니다. 저도 70대 후반부터 꾸준히 기록해 왔어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물 몇 컵 마셨는지, 10분씩이라도 걸었는지, 새롭게 배운 단어나 정보가 무엇인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걸 하루 분량으로 5줄 정도만 적어보세요.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돌아보면 아, 내가 이 습관을 잘 지키고 있구나.
또는 아직 부족하구나 하고 스스로 점검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이 5가지가 내 몸을 갉아먹고 있었나? 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 말고 지금부터라도 고치면 됩니다. 저 역시 75세 때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83세 지금은 훨씬 건강해졌으니까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대신 자주 일어나서 근육을 써주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원활히 하세요. 친구, 가족, 이웃과 교류를 늘려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키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계속 활성화하세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 더 알찬 건강 비결로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부모님, 주변 분들께도 필요하다 싶으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이 하루하루 쌓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날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이게 제가 83세가 된 지금 부쩍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자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70대, 80대, 90대의 삶을 더 풍성하게, 건강하게 가꾸어 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즐거운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요.